이 드넓은 포도밭 과수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해봅니다. 이 포도 나무는 이제 겨울 지났으니 이제 봄에는 전정을 해야 하는데, 전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초보 농부들, 그리고 앞으로도 포도 농사 재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장에는 이렇게 되게 넓은 농장입니다. 터널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가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노지에서 나오는 노지 생산되는 그 포도들보다도 생산량 극대도 훨씬 높고요. 더 잘하고자 하신다는 분면은 이 비가림 비닐이라고 하는데, 비가림 비닐보다 완전히 온실 형태로 짓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가림 정도만 해도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생산량 대비에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포도 전정을 말씀드리는데, 포도는 전정은 거의 3단계를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포도 전정은 3번을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밑부분까지 바짝 자르지는 않고 나누어서 자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일찍 전정하다 보면은 겨울에는 동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차등적으로 전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포도밭의 포도나무는요, 캠벨이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포도나무의 수명은 10년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밭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밭은 수명이 한 10년 미치고요. 여기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전정하고 계시는데, 포도 전정은 여기 나무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서 나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은 1단계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계속 전정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전정을 하셨던 형태가 보이죠. 밑에서 올라오는 나무들을 점차적으로 자꾸 낮춰주는 전정이 제일 필요한데, 처음부터 바짝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단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나무가 밑에서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바로 짜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께서 전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올라오는 이 나무에서 한 이만큼, 한 30cm 내지는 40cm에 여기서 한 번은 절제를 해줍니다. 절단 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구정이 지나고 이제 물이 오르기 전까지는 동해가 이제 좀 안 입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시점이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요 끝까지 전정을 해줍니다. 요것처럼요. 이렇게 전정을 해주는데, 요 전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정을 할 때 눈을 보고 전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지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요 꽃눈에서 분화가 돼서 다시 가지가 올라올 텐데요. 그래서 요 전지가 좌측에서 하느냐 우측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전정을 자르고 난 뒤에 항상 우리 아버니가 하시는 전정은 꽃눈을 2개를 남겨줘요. 왜냐면은
가지가 있고 상부에서 꽃눈이 이렇게 맺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떨켜에서 포도나무잎이 달렸던 그 부분인데, 요 두 부위에서 두 개를 놔기 두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시고 난 뒤에는 요 두 눈 중에 가장 좀 실한 녀석으로 이제 가지를 이렇게 키워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 전쟁만큼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하시려 그러지 마시고, 포도 전쟁을 할 때는 3단계로 전쟁을 하셔서 올바른 가지를 키우는 게 낫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포도의 전쟁을 하실 때에는 바로 밑부분까지 바로 1차적으로 바짝 자르는 것이 아니라 3단계 나눠집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제는 겨울 전쟁이 지나면 겨울 전쟁을 이렇게 윗부분에서 중반 부위에 한 40cm에 놔두고 전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2개 정도로 있는 그 부분을 놔두시고 위에다 전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꽃눈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가지가 올라오는 꽃눈이 분화가 되는 시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최대한 낮춰주는 부분이 좋아요. 이 밑에 부분에 낮춰주는 부분이 좋은데, 낮추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일 좋은 부분을 해서 전쟁을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좋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키우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이 좋다 그러면은 위에 자르시는데, 굳이 가지 자를 필요 없이 요 눈만 제거해 주시면은 다시 가지가 눈만 제거하면 요 가지만 크겠죠. 예를 들면 지난 해먹은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요게 눈하고 여기 2개 눈이 있었다 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밑에 있는 꽃눈을 선정을 하셔서 키웠기 때문에 이 가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겠죠. 만약 이 가지에 꽃눈을 올라오게 잘라버리고 이걸 키웠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지가 올라왔겠죠. 그걸 잘 상기하셔서 점검하셔서 가지 전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밭에 있는 이 품종은 캠벨이라는 흑포도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수확하는 포도의 품종입니다. 지금 저기 아버지께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3단계 중 1차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겨울에 동해를 있기 때문에 바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전쟁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바짝 자르시는데 2개의 눈을 놔두시고 이렇게 전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꽃눈 분화가 될 시점에 2개의 눈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실한 눈으로 가지를 키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는 1차 전쟁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포도의 전문가시니까 2차 전쟁을 하면서 3차 전쟁을 이어지는 그 시점의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의 전반적인 이 농장 시설은요, 왜냐하면은 모든 생장에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있어서 비가림 시스라고 합니다. 해충 피해는 비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기가 과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병충해가 오는데, 대부분 비가 저 아열대 지방에서 비가 이렇게 몰려서 오기 때문에 그 비에 의해서 병충해라든지 뭐 곰팡이균, 세균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이 나무에 적시다 보니까 병충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가름이라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한 포도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가름 정도 설치를 하셔도 충분한 생산량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주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포도도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캠벨이라는 흑포도 종류고요. 흑구슬이라든지 자옥 같은 그 거봉 종류의 포도가 있는데 거봉 종류의 포도는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은 흑포도의 캠벨 종류가 좀 가볍게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나마 손이 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품종 중에 겨울에 가까이 저장할 수 있는 MBA라는 포도도 있는데 그 포도의 장단점은 저장이 용이하겠지만은 동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캐멜론이라든지 흑구슬만큼은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보면은 흑구슬이라든지 그런 거봉포도 종류에서는 어린 생장일 때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지 부분에 볏짚을 사준다든지 신문을 두른다든지 여러 가지 방제를 해주셔야지만이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 비교적 남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동해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한대 지방으로 올라가거나 위도상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겨울 나기 위해서 이 가지에다가 신문제라든지 볏짚을 두르거나 아니면은 동파의 방지용 이렇게 씌우는 게 있습니다.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덮개를 씌워서 이 기둥 부분을 잡아주는, 그래서 보존 내지는 벌레들 위에 올라오지 않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이 남방부에서는 동해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품종인 포도의 세레당 같은 종류라든지 MBA 같은 종류에는 동해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린 묘목의 1, 2년 내지는 3년 차까지는 동해 방지를 막기 위해서 덮개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능이 오래되면은 소나무 껍질처럼 껍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1년, 2년이 더 커지다 보면은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껍질이 이제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한 해 먹었는 것을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껍질은 최대한 좀 벗겨주면은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일이 많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벗길 때마다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도를 껍질을 벗기지 아니하고 포도를 관리할 수 있는 재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식 이유도 있고 하지만은 농약 원체 잘 나와서 안에 껍질 안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이 벌레들, 겨우내 살기 위해서 이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이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껍질 벗기기 위한 게 아니지, 벌레를 잡기 위해서, 벌레에 대한 피해를 덜기 위해서 이 껍질을 벗기기도 하는데, 이 껍질 안에는 깍지벌레가 아니고 나무 파먹는 주둥이 뾰족한 벌레가 있어요. 나방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벌레들이 숨어 있다가 여기 눈에다가 눈을 이렇게 있는데 눈을 파먹어요. 이 눈을, 꽃눈이 분화하기 전에 벌레가 여기 달라붙어서 이 껍질을 파먹어 버리면은, 눈을 파먹어 버리면은 여기 가지가 오를 수 없어서 이 가지, 이 부분의 모든 가지가 이제 고사해서 죽어버리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몇십 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이 가지의 형태가, 그걸로 인해서 이 가지가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부분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벌레를 먹어서 이 가지가 작년에는 이 가지 이 부분 전체가 사용하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서 예찰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벗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꽃눈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 전정과 겨울의 포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포도 밭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전쟁을 저렇게 하시면서 이 포도의 수령은 십몇 년 동안 잘 갖고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그 포도의 노하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포도의 기술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또 우리 식탁에 놓이는 과일, 적어도 포도는 바르게 키워서 좋은 음식, 바른 먹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농부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밟아가고 또다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알림을 전할 수 있는 농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농부 놀이터를 봐주셔서 고맙고요. 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